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다루게 될 작품은 임춘의 국순전 해놓고 우리는 뭐라고 해야 되냐면 가전체 문학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앞에서 분명 한번 가전체 문학의 효시라는 작품으로 화왕계 같은 걸 한번 봤던 것 같아요. 그것과 연계돼서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자, 우리 국순전 한번 잘 살펴볼게요. 국순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뭐죠? 술이에요, 술. 그러니까 술을 의인화해서 자신의 생각을 전달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다. 그래서 가짜 전기문이다. 위인 전기의 전자가 그 사람의 일대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일대기는 가전이 아니고 어떤 술이나 동물이나 어떤 물건들, 핸드폰이 마치 사람처럼 막 다리가 달렸다, 막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다면 가짜 위인 전기니까 가전체라는 것이 형성이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고려 말에 이제 문신들이 있잖아요. 무신 정권에서 정권을 잃어버리고 지방으로 내려갔던 그런 문신들이 자신들의 뭐랄까 그런 존재감을 드러내게 쓰기 시작했던 약간 교훈적이면서도 뭔가 풍자적이면서도 우의적인 애둘러서 표현한 야 너 직접적으로 너 돈 아꼈어 술 처먹지 마 이게 아니라 야 옛날에 국순이라는 애가 있었는데 걔가 술이야. 근데 걔가 말이야 이렇게 하다가 폐가망신 당했거든. 그럼 먹으면 안 되겠지 라고 애둘러서 간접적으로 표현하니까 우의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리고 한 사람의 인생을 이야기해 주기 때문에 전기적 위인 전기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주제는 부패한 정치 현실에 대한 비판이 될 것 같고 가전은 사물을 의인화하여 이거 정의를 쓰는 주관식 서술형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오니까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그의 일생을 전해 형식으로 서술한 글로 자 되게 중요한 거 나옵니다. 인물의 가계, 가계라는 건 뭐냐면 집안의 족보, 집가자 계보할 때 계자.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뭐 했고 그 할아버지의 할아버지는 뭐 했고 그러면서 내가 지금 이 정도 훌륭해 약간 이런 느낌 알겠죠? 성품, 생애, 공과라고 하는 거냐면 공적이 있는 것과 과실이 있는 것, 잘한 것과 못한 것들을 기록해서 이 글은 가계, 행적, 그리고 논평, 동그라미, 별표 5조 5억 개 어마무지하게 많이 치셔야 됩니다. 논평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결국 제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몰락한 그 문신 양반들이 일종의 사람들에게 자신의 존재감을 부각시키면서 자신의 지식을 뽐내기 위해서 야 너네 그렇게 살면 안 돼. 앞으로 인생을 이렇게 살아야지 라고 얘기했던 교훈을 전달하고 목적하기 때문에 맨 마지막에 꼰대 짓을 한 번 합니다. 개꼰대예요. 그게 바로 뭐다? 논평이다. 알겠습니까? 가전체 문학의 특징 이렇게 대놓고 교훈 주면서 논평 때리고 있다. 그래서 이런 건 소설이라고 하진 않아요. 소설은 대놓고 드러나지 않고 은근하게 읽다 보면 이해하는 거잖아요. 좋죠? 그래서 내용상으로는 인간 세태를 풍자하고 세상을 경계, 조심하게 살고 나쁘게 행동한 건 벌을 받는 개세징인적인 그죠? 그런 성향을 갖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어디 부분까지가 가계인지 어디가 행정인지 출사 전, 출사 후 그리고 후일담 마지막 논평 이 구획을 정확하게 나누고 있으셔야 합니다. 옛날에 내가 봤던 문제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지문 안에서 첫 번째 줄부터 13번째 줄까지는 가계예요. 그 다음에 14번째 줄부터 27번째 줄까지는 행적이에요. 그 다음에 28번째 줄부터 31번째까지가 논평이에요. 이거를 구분해서 써라 라는 것도 주관식으로 본 적이 있어서 여러분들은 항상 잘 대비가 돼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요런 거 중요하죠. 술의 양면성 네모칸 박스처럼 딱 쳐놔도 여러분 알 수 있어야 된다는 거. 뭐 전해 형식을 취하고 있다. 가전체 문학의 효시라는 점이다. 그러니까 이게 가전체 문학 중에서 가장 먼저 쓰여지지 않았나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자, 국순전, 그죠? 이거는 약간 국순, 술을 네거티브한 느낌으로 받아들인 것 같고요. 근데 국선생전이라는 건 또 있어요. 국을 선생이라고 얘기하죠. 술을. 그래서 그건 약간 파지티브한 그런 감정이 좀 드는 경우도 있어서 혹시 같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기회가 되고 시간이 좀 된다면 국순전과 국선생전은 같이 놓고 보시는 게 너무너무 좋습니다. 꼭꼭꼭 그렇게 하셔야 돼요. 알겠죠? 도입에서 뭐하냐? 아까 가계를 입힌다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성품이 청렴하고 그죠? 관직 세웠던 국순의 아버지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국순에 대해서 도량이 크고 넓고 사랑받다가 진나라 때 임금 총애 받고요. 알겠습니까?
그러면서 블라블라 이 국순의 생애 관직 떠나기도 하고 병 걸려 죽기도 하고 그러다가 맨 마지막 사신 동그라미 이 사신이 누구다? 서술자의 목소리 글쓴이를 대신하는 꼰대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꼰대 짓을 하는 사신이 그죠? 왕실이 혼란해졌다는 생각을 하면서 국순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더라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중요한 문장 찾아보도록 할게요. 다음. 자, 항상 이렇게 산문문학의 제일 중요한 건 어느 부분이다? 앞에 한 세 줄 정도가 세상에서 제일 중요하고 맨 마지막도 한 세 줄 정도가 세상에서 제일 중요하다는 거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자, 임금이 저녁에 연회를 베풀면서 여기가 아니고 그 위구나. 국순의 자 이름은 그죠? 이름이 있고 별칭이 있잖아요. 옛날 사람들은 사람의 이름을 되게 귀하게 여겼대요. 그래서 별칭으로 부르죠. 그러니까 선생님 같은 경우는 엄태욱인데 엄태욱이라고 부르지 않고 뭐라고 할까? 엄마. 그러니까 내 자가 마해봐. 마. 그죠? 내 자는 마인 거지. 엄마라든지 엄탱구. 탱구가 내 자가 되겠죠. 탱구 엄태욱 선생 이렇게 하겠죠. 자후다. 그래서 국순을 뭘 한다? 수를 의인화했다라는 소재를 잡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소설이나 산문을 읽을 때 내용만을 파악하려고 들면 절대 안 돼요. 그거는 스토리 위주로 공부를 하기 때문에 초등학교 때 독서나 그렇게 하는 거고 중학교 특히 고등학교 때의 공부는 내용은 기본이고 이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서 글쓴이가 혹은 이 등장 안에 이 인물들이 이 작품 안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어떠한 표현법, 어떠한 말하기 방식, 어떠한 전개 방식을 쓰고 있는 것까지 정확하게 투트랙으로 내용적인 측면과 표현적인 측면을 투트랙으로 반드시 잡고 계셔야 됩니다. 그걸 놓치시면 안 돼요. 그 선조는 농서라는 곳에서 나왔대요. 국수는 90대 조상, 위의 조상 뭐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자 가계를 읽고 있구나라는 걸 알고 있어야 돼. 그냥 할아버지가 있었구나 이게 아니라 국순의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이 글의 전개 초입 부분에서 전개로서 집안의 계보 할아버지부터 할아버지의 할아버지 할아버지의 할아버지 이렇게 읽고 있구나라는 것을 동시에 떠올리면서 글을 읽는 태도가 있다면 여러분들이 중학생이든 고등학생이든 no care 그죠? 그래서 잘할 수 있어요. 후직을 도와서 많은 사람들이 밥을 먹도록 한 공로 그러니까 좋은 분이죠. 그러니까 처음엔 좋았던 거야. 시경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오래된 어떤 역사서라든지 아니면은 논어 맹자 같은 거죠. 시경, 주역, 사서, 삼경 막 이런 거 많이 들어봤죠. 우리에게 밀과 보리를 주었구나라고 한 구절은 이러한 사실을 말하는 것이다. 그죠? 순의 선조인 모가 백성들에게 도움이 됐다. 그래서 모는 처음에는 숨어서 별절을 하지 않고서 나는 반드시 농사를 지어 먹게 살겠다. 관직에 나아가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소식을 임금님이 듣고 조서 임금의 명령서를 내려서 내신 단계에서는 이렇게 조서라고 하는 한자어도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됩니다. 내신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까 안거라는 사람을 보내서 뭐를 불러냈다. 그래서 결국에는 블라블라블라 해서 임금님이 모의 마을에 문을 세워줬고 그죠? 충신, 효자, 연려를 표창하기 위해 세운 문을 세워줬고 그 뒤 모는 임금을 따라 환구라는 곳에서 제사를 지냈다. 옛날에 황제들이 제사 지낼 때 술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술이 맨 처음에 어떻게 나왔겠어? 곡식이 발효됐다가 나왔는데 사람들이 우연히 먹어봤더니 기분이 너무 좋아. 기분이 좋아 막 이러고 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농사 짓다가 먹고 살았다. 그러다가 이 술의 맛을 임금님도 알게 되었다. 그러니까 그 임금님이 그 너무 좋아서 하늘에 제를 지냈대. 우리 하나님들도 천자님들도 기분 좋으시라고 술을 제사 때 천제 지낼 때 기우제 같은 거 지낼 때 올렸겠죠. 그 이야기를 술을 의인화해서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그 직책이 중산후로 돼 있고 시급이라고 하는 것은 뭐겠어요? 어떤 돈 주는 거겠죠. 녹봉 같은 거를 내렸다. 그래서 국시라고 하는 것을 하사했어. 그래서 국선생, 국순, 국이 붙게 된 경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여기까지 할아버지 끝났고 그 모의 5세손 아들이 그죠? 성왕이라는 사람을 도와서 터평성대 이루었다. 자 이게 재밌는 게 인물의 일대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삶도 항상 업앤다운이 있지 않습니까? 위로 올라갔다 떨어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소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할아버지 때는 잘 살았지만 나 때는 못 살고 내 손자 때는 잘 살고 그래서 내신 문제에 어떻게 나오냐면 요 모일 때의 플러스 모의 5세 손 플러스 5의 손을 홀대하여 그 뒤에는 마이너스
시기별로 긍정인지 부정인지 어떠한 직책을 받았는지까지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되게 어려운 문제가 나오죠. 그냥 대충 스토리 이해서가 아니라 누구 때는 누구한테 등용돼서 어떤 방식으로 사용됐고 누구 때는 누구한테 등용돼서 어떤 방식으로 사용됐고 이런 것들을 꼭 기록할 필요가 있습니다. 술의 역사가 뭐 하운주, 춘추전국 시대, 그 다음에 뭐 진나라, 한나라 이렇게 계속 내려올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때마다 술을 사람들이 권장하기도 했고 왕이 술을 먹지 말라고 금주령을 내기도 했기 때문에 그 시기에 따라서 국순이 잘 쓰였다 잘못 쓰였다를 판단할 수 있는 내용이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나 이런 거 잘 봐야 되겠지? 강왕이 즉위한 뒤에 금주령이 내려졌기 때문에 알겠어요? 모의 5세손을 홀대하여 벼슬을 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모의 5세손의 후손들 중에는 유명한 사람이 없었고 모두 민간에 숨어서 살게 되었다. 이게 뭐냐면 여러분 앞에 작품 다모 기억나요? 금주령 내려서 그 양반들이든 민간인들이든 술 못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몰래 만들다 걸린 게 다모였잖아. 다모전. 그런 것처럼 모두 민간에 숨어 살게 되었다. 나라면 학교 선생님이라면 이 국순전과 다모를 같이 시험 문제 내겠어. 무조건 그렇게 될 거야. 아시겠죠? 중량이 나왔다는 건 여기까지 한 문제 나오고 그 다음에 새로운 문제 나온다는 뜻이고 이제 국순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순의 제주와 도량이 크고 넓고 만경창파와 같아서 넓은 아주 바다와 같아서 굉장히 훌륭해서 맑게 해도 맑아지지 않고 흔들어도 흐려지지 않았다. 술이라고 하는 게 그렇죠. 긍정적 면모다.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기운을 더해줬던 좋은 녀석이었다. 순이 서법사에게 나아가 그죠? 하루 종일 담론 이야기를 했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술 드시잖아. 아버지나 삼촌들 같이 모여가지고 막 얘기하면 술 마시는 그런 얘기고 사람들을 모두 졸도하게 했다. 그래서 순의 이름이 널리 퍼졌다. 그러면서 국처사까지 올라가게 됐다. 그러면서 모든 사람들 공경대부, 신선, 방사 그리고 외국인까지 이 술을 다 처먹었다라는 거죠. 사람들은 순이 가지 않으면 모두 근심해서 술이 없으면 이 국처사를이라는 단어를 술로 바꿔볼게. 술이 없으면 즐겁지 않다라고 말했으니 사람들이 굉장히 술을 사랑했다. 태위 산도가 물건을 감식하는 능력이 있어서 일찍이 순을 보고 어떤 늙은아미가 이렇게 훌륭한 아이를 낳았는가 여기까지만 보면 긍정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천하 사람들을 장차 잘못되게 할 사람이 바로 아이다 라고 하는 건 이 부분이 뭐가 된다? 반어법이 된다. 이거 몹쓸놈이다 라고 점쟁이가 얘기해 주는 거죠. 그리하여 평원도구로 고쳐졌다. 청주종사에서 평원도구로 강등 당한 겁니다. 다시 한번 원래 직책이 높았다가 낮은 걸로 강등을 당했어요. 그래서 순이 오래 있다가 한탄하기를 내가 닷대의 쌀 때문에 허리를 굽혀 시골의 어린아이에게까지 비유적인 거죠. 보잘것없는 사람에게까지 고개를 숙이지 않을 것이며 마땅히 술단지와 도마 사이에서 담론할 뿐이다 라고 했다는 것은 나 좀 빡친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때 관상을 잘 보던 사람이 이번에는 낙관적 위에는 부정적 두 개가 바로 대비되죠. 순에게 그대는 붉은 기운의 얼굴이 있으니 뒤에 반드시 귀하게 되어서 천종록 1000가지 종류의 록봉 월급 야씨 월급을 1000번 받는 건 어떤 기분일까? 선생님은 학원 지점이 많으니까 뭐 6개의 학원 지점을 가면요 월급날이 6번이에요. 저는 좋겠죠. 그래서 뭐 얼마씩 들어오잖아. 그래서 나는 일주일에 한 번씩은 월급 받는 거거든. 주급받는 느낌이거든요. 근데 얘는 어때? 1000번을 받는데 너무 행복하겠죠. 여러분 월급 많이 받는 사람 되세요. 마땅히 기다려 좋은 값에 팔아라 라고 얘기했다는 거죠. 진나라 후주 때 좋은 집의 자식들을 주객 원외랑으로 임명했고 당시 임금이 순의 사람됨을 남다르게 여겨서 장차 순을 크게 쓸 뜻이 있었다. 그리하여 금으로 사발을 덮어 순을 선발해. 그러니까 다 고사를 유리한 거죠. 이 내용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높은 곳에 공으로 삼았다. 그리고 항상 신하들과 회의할 때마다 임금이 반드시 순으로 하여금 그것을 짐작하도록 하였다라는 건 뭐냐면 회의할 때도 항상 술이 옆에 있었다. 순이 나아가고 물러가고 응대하는 것이 조용히 뜻에 맞으니 임금이 순의 의견을 널리 수용하면서 경이 말하는 것은 모두 곱고 맑아서 내 마음을 열어주고 내 마음을 풍성하게 해주는구려 라고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술 먹고 나면 모든 게 다 해피하잖아요. 한번 말씀드렸지만 선생님은 기분이 나쁠 때는 술을 먹지 않습니다. 기분이 굉장히 좋을 때만 오늘 같은 날 선생님 기분 좀 좋거든요. 그럴 때만
술을 조금 한다라는 거. 그래서 임금도 술에 빠졌다. 귀신에게 제사를 지내고 제사 지낼 때 술 올리죠. 종묘에 제사 지낼 것을 강력하게 주장했다. 그러면서 좀 빨리 넘어가도록 할게요. 임금이 연회를 베풀었고요. 모든 사람들을 오지 못하게 했는데 그러면서 술 처먹느라고 임금이 정치를 넓지 않았죠. 그러자 수는 임금을 입을 닫고 말하지 않았다. 함구무언이라고 얘기하죠. 그리하여 예법을 아는 선비들이 순을 원수처럼 미워했지만 임금이 매번 순을 보호했고 순은 돈 욕심이 많아요. 세금 거두는 거 좋아하고 재산 쓰는 거, 재산 모으는 데 힘을 쓰니 당시의 여론들은 순을 비천하게 여겼다. 마이너스 관계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임금이 순에게 물어봅니다. 야, 너는 어떤 버릇이 있냐? 라고 했더니 순은 옛날에 두예라는 중국의 진나라 무장이 좌전에 심취한 버릇이 있었던 것처럼 좌전은 일종의 그 책인데요. 약간 역설법, 그러니까 뭐 역설, 그러니까 뭐지? 무당들이 보는 책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아니면 재밌는 이야기, 신비한 이야기, 약간 지금 판타지 같은 그런 것들이 많이 있는 책을 제가 알기로는 좌전이라고 하거든요. 어쨌든 약간 뭔가 독특한 책 읽기. 왕제는 말에 몰두했고 저는 돈 버는 것에 몰두합니다라고 했더니 보통 이러면 야 이신이 속물아 이렇게 얘기했는데 왕이 크게 허허허 웃으면서 순을 더욱 마음에 들었다. 그러니까 사람이 마음에 들면 뭘 해도 이뻐 보이는 거야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그렇게 평생 오래 가진 않거든요. 잘 봐요. 또 반전이 있어요. 일찍이 순이 임금의 면전에 보고를 했는데 순은 평소에 입냄새가 났다. 임금이 그것을 싫어해 순에게 그대는 나이가 많고 기운이 고갈되어 나이 쓰임을 더 이상 감당하지 못할 테니까 이제 관직 벗고 물러나라 라고 얘기했겠죠. 그래서 관을 벗고 나가서 나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날에 죽었고 이제 다음 때로 또 넘어가는 거야. 순의 아들은 없었다. 친척 동생인 청이 당나라의 벼슬 하여 관직이 내봉공에 이르렀다. 그 아들의 아들의 아들 뭐 이런 얘기를 하겠죠. 자손이 번창했다. 자 그러면서 사시는 다음과 같이 논평한다. 이 부분이 어디다? 사설 논평 부분이다. 국시의 선조 모는 백성들에게 공이 있었고 청령 결백했다. 예를 들어 창은 주나라 때의 아름다운 덕으로 하늘에 이르도록 했고 할아버지의 풍도 다시 말하면 모의 기풍이 있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창이라는 사람도 누구다? 모의 손자다. 그러나 국순전의 수는 괄병의 아주 작은 지혜로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 일찍이 금그릇의 선거에 뽑혀 아까 봤죠? 곡고사 술단지와 도마에 서서 담론하면서도 그죠? 임금님 곁에 머물면서도 쉽게 얘기하면 임금에게 옳은 말을 하여 잘못을 바로잡고 잘못된 것을 폐지하도록 하지도 않았으니 이 지 역할을 제대로 안 했다. 그러하여 왕실이 혼란해지고 엎어지고 붙잡혀 천하의 웃음거리로 만들었다. 거원의 말, 이 거원이 누구냐? 앞에서 국순한테 이거 몹쓸 놈이구나라고 예언했던 그 점술가 있죠. 예언가. 그 사람의 이름이 거원이에요. 거원의 말이 참 믿을만하구나라고 하면서 서술자적, 작가적 논평이 드러나더라라는 것까지 마무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순전은 굉장히 중요한 작품이기 때문에 평소보다 좀 길게 했으니까 여러분들들 잘 참고하시면 좋겠어요. 여기 안에 있는 거 모두 다 100% 아셔야 되고 아까 선생님이 살짝 얘기했던 것처럼 이규보 선생님의 국선생전에 영향을 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이 부분도 괄호 안에 있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니까 다시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 작품 아마 박지원의 호지일 텐데 글로 넘어올게요. 뿅!